자, 사회문화 5강 부분에 그 범죄와 그다음에 정당방위. 이 범죄라는 것은 범법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겠고요. 자, 거기에 또 이 정당방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가해를 했지만 그 사람을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신체 상해를 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정당방위로서 범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경우에 성립 요건이 무엇이냐.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서 뭐 범죄 성립 요건과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 범죄 성립 요건에는 자,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이 세 가지 조건이 자, 충족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범죄로서 범죄가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는 그 위법성 조각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또 이것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정당방위 상황,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요 단어일 겁니다.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이거. 자, 둘째, 방위 행위자에게 방위 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바로 이거 주관적,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그랬어요. 개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정당방위 상황이 있어야 하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 누구나 똑같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객관적으로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자, 둘째는 방위 행위자의 방위 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이 세 가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당방위 부분에서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 어떤 과잉 방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전혀 범법에 어떤 나를 해칠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형법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그다음에 유책성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구성 요소란 자,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기술한 것인데, 자, 형법상 법적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물건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또는 다른 뭐 빼앗아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체상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금지 조항이란 말이야. 그리고 뭐뭐하지 마세요. 이런 요구되는 행위들이 있는데, 자, 특정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자, 이때 그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었네요.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폭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바로 그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건지? 자, 그래서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여기서 구성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 폭행을 가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가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버린 거야, 지금. 자, 두 번째, 위법성은 법 질서에 위배가 되는, 자, 위배라는 말을 지금 어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법 질서, 법을 어기는 이런 성질. 자, 특정 행위가 객관적인 법 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 질서에서 그렇게 깨트려 버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바로 위법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 특정 행위가 사회 상규, 자, 상규라는 건 통상적 규범을 또는 규칙 이런 걸 우리는 상규라고 하는데, 자, 이런 통상적 규칙에 위배되는지 어겼는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해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은 위법. 자, 결국 법을 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요소 구성 요소였죠? 야, 어떤 폭행을 가해서는 안 돼.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했는데 그런데 했어. 그럼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 버렸죠? 자, 그렇다면 그 경우는 법을 어긴 가능성으로
보는 거야. 추정을 한단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유책성입니다. 자, 유책성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원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비난으로 받네. 지금 비난 가능성. 그래서 비난 가능성은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해요. 아,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법을 어기지 않고 법에 따라서 행동할 사람인데 자,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비난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그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힘들기 때문에 그 행위에는 유책성이 없어요. 비난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 정말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돈 많은 자들 중에서 가끔 뭐예요? 그 멀쩡한 놈이 그 사람들 조폭 불러가지고 사람들 다 두드려 패놓고 나서 어떻게 돼? 아, 제가 심실상실의 상태다. 이런 거 뭘 떼어갖고 와가지고 의사의 소견서 떼어가지고 해서 그 면책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 생겨요. 왜 세 가지 조항이 다 세 가지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맞았는데 이 사람이 심신상실자래. 이 사람이 그때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걸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버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가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들어갈 때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 자기 몸 혼자 가눌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구성 요건을 다 어떻게 구성 요건이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거 해당이 되는데 분명히 법적으로는 지금 뭐가 돼버렸어? 이 사람이 보니까 타인을 폭행했거나 이런 어떤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 법을 어기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처벌 안 받는 애요. 예를 들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드는 맹견. 여기 있는 뭐야? 사나운 지금 개가 쫓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피하게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더라도 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건 주거 침입죄란 말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 행위는 위난, 위험이나 그 다음에 곤란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어떻게? 위법. 이건 법을 어긴 거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뭐라 한다? 긴급 피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 즉 부정할 수 있게 해주는 사유를 우리는 뭐라 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법은 어겼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봤을 땐. 하지만 그것이 부정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한 거죠. 아까처럼 어떤 경우. 자, 맹견이 쫓아오니까 내가 남의 집으로 피신을 했단 말이야. 불법 침입을 했어. 자,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건 어겼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또한 여기서 이 대표적인 위법적 조각 사유로서 긴급 피난, 조금 전에 했던 부분과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를 우리는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가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 TV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강도가 술을 먹고 지금 어느 집에 침입해가지고 어떻게 재산상의 어떤 이런 돈 내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저기가 어떻게 강도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그 주인이 뭘 해? 주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태권도 사범이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되게 어떻게 허리가 연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술도 먹고 이 사람이 그렇게 저항하거나 이렇게 아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을 너무나 과도하게 두드려 패가지고 전치 한 15주, 20주 이렇게 나와버리면 온몸이 다 부러져 버린 거죠, 뼈들이. 이런 건 좀 과도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하지만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당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뭐냐? 자, 정당방위의 상황이 돼야 돼요. 자, 정당방위 상황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법적인 어떤 자기의 이익, 자, 이런 것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를 말하며, 자, 이때 뭐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타인이 흉기로 누군가를 가격하는 것, 막 치려고 하는 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누구나 똑같이 이건 인정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마음이 바뀌어 흉기를 버리고 돌아섰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구나. 이거 똑같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을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현재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지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런 위협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여기는 정당방위 상황. 자, 이것이 객관적 정당화 요소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방위를 하는 행위자가 방위 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이러한 방위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를 우리는 뭐라 한다? 두 번째, 주관적 정당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 갑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을의 눈빛을 보고 나서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안 입고 온 거야, 얘가. 기분이 확 상해서. 그래서 어떻게 얘를 두드려 패버렸어요. 자, 이거는 정당방위다 아니다? 이건 안 돼요. 자신의 의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기가 뭔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얘를 폭행을 가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애가 쟤를 보니까 기분이 들어. 그렇다고 쟤를 그냥 패버렸어. 이거는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조사 결과 그 을이 갑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얘는 지금 의도가 있었어, 상대방이. 그런데 이 경우에 정당방위 상황이긴 하지만 갑의 행위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당방위 행위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 얘는 의도가 지금 어떤 의도였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위법 행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폭행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지만 나는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뭐 했던 거야? 얘가 기분이 나빠서 얘를 때렸단 말이야. 폭행을 가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당 방위를 실현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이건 정당 방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방위행위는 주먹을 막는 것과 같이 방어만을 하는 보호 방위와, 자, 상대방이 오는데 어떻게? 주먹이 왔는데 그냥 피하거나 막는 정도. 자, 또는 적극적 반격의 형태로 행해지는 공격 방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도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거야. 이게 공격 방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한 방위 행위를 행한다는 방위 행위자의 명확한 인식하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바로 중요한 건 명확한 인식,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바로 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상당성인데, 법률에서는 방위 행위가 사회 상규, 아까 통상적인 어떤 규범, 규칙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을 상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상대방이 나를 지금 침해하려고 해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때 거기에 응당한 적당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대처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방위 행위에 상당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위의 필요성과 요구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자, 방위의 필요성이란 이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위 행위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쓴 것이냐, 자, 이거야 되고, 또 자,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방위자가 선택한 그 수단이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손실을 입히는 수단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 태권도 사범이 강도를 두드러 패버린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야. 왜 술을 취해갖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이 저항하거나 이렇게 그러게 하는 사람. 그냥 한 대 주먹 꽉 쳐놓고 나서 저기 갖고 팔 같은 걸 묶어놨으면 그냥 끝났을 정도인데, 지금 온몸이 다 뼈가 다 뼈면 마디가 다 부서질 정도의 어떤 전치 15제 20제면 이건 상당히 너무 과도하게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성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요구성은 방위 행위가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요구 및 허용된 것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회 윤리적으로 제한된 행위는 요구성이 없으므로 정당 방위를 인정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듭니다. 어린아이나 심신상실자처럼 법률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가 자신을 침해하려 할 때 가능한 피난을 해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피해줘야 돼. 가서
얘를 지금 구타를 하면 안 돼. 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판단력이 없는 사람하고 가서 맞대응하고 싸워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자기가 피했어야 돼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만 방어 행위를 해야 될 거야. 먼저 뭘 해야 돼? 이것은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보호 방위 정도 하다가 뭐 나중에 안 되면 공격 방위를 해야 되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먼저 폭 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뭐란다? 과잉 방위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태권도 사범이 여기에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를 다치지 않게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까 이게 뭐야? 최소한의 손실을 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했다면 이 행위는 바로 과잉 방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과잉 방위는 즉 방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실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정당 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또 과잉 방위는 정당 방위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되지만 행위가 자 이걸 또 그럼 이 사람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까 태권도 사범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지금 불이 안 켜져 있는 상태였고 껌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딱 키를 보니까 키가 되게 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내가 되게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쓸 수밖에 없었다. 힘 조절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자, 바로 이 행위가 한밤 밤중에 일어났거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공포, 경악, 흥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어떻게 본능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처벌의 면해요. 그러니까 변호의 입장에서 막 서로 간에 그거 갖고 얘기를 하겠죠. 바로 이런 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정당방위 부분이. 한편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해가 있다고 믿고 방위를 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거 우상방위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그러한 불법적인 의도가 전혀 없어. 위법의 어떤 이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착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 자, 그거는 우상방위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상황이 있다고 오해를 하고 저지른 행위예요. 이는 행위자의 착오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당방위가 아니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모르고 정했기 행위이기 때문에 과실임을 참작해 형을 감경을 해주겠죠.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어디 문제인가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밖에서 깡패한테 맞았어. 이 깍두기 형님한테 맞고 지금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지금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지금 남자가. 근데 그 안에 있던 여자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성추행범이 들어온 줄 알고 거기다 대고 만약에 주먹을 뻥 날려버려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빨을 다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각이잖아, 지금. 이 사람은 외려 지금 뭐를 피해서? 이 강도나 폭행, 여기 이 깡패 형님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피해서 자기는 도망을 온 건데 외려 거꾸로 여기 와갖고 또 한 대 맞아버렸어, 지금. 이건 오상방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를 몽창 부러뜨렸으니까 이 여자분은 어떻게 되겠어? 정당방위를 한 게 아니잖아.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지금 상황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가 있었다고 조금 인정이 받게 되면 이런 경우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감경이 되는 거죠. 원래 법보다 조항보다는 낮게 처벌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감경을 받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이해함으로써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자신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정당방위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과잉방위와 우상방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 뒷부분의 내용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특히 여기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개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어떻지만, 자, 어떤 것이, 자, 어떤 침해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많이 깨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위법성 조각사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과잉방위와 우상방위의 어떤 차이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